김치와 태권도는 중국 것이 아닙니까? 한 중국 기자가 홍콩 배우 주윤발에게 도발적인 질문을 하는데요. 질문을 듣자 주윤발이 중국을 향해 내던진 한마디가 전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인이 사랑하는 홍콩 배우 주윤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주윤발과 관련된 몰랐던 놀라운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주윤발은 세계적인 배우이자 홍콩 영화계를 대표하는 아이콘이에요. 하지만 그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검소한 삶을 선택하고 자신의 전 재산 8,100억 원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어요. 어떤 분들은 그를 단순한 배우로만 알고 계시지만 그의 삶은 영화보다도 더 극적이고 감동적입니다. 가난한 시절을 겪었지만 그걸 핑계로 삼지 않고 오히려 더 낮은 곳을 바라보며 나눔을 실천하고 정의를 외치며 살아왔습니다. 주윤발은 한국과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1980년대입니다. 당시 그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타로 떠오르며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어요. 그의 영화가 한국에서 연이어 개봉되었고 프로모션과 영화 촬영을 위해 한국을 방문할 기회도 많았습니다.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그는 특유의 따뜻한 미소로 한국 팬분들께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주윤발이 한국에서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은 바로 김치 냄새였어요. 호텔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하지 않은 강한 냄새가 느껴졌고 궁금증에 호텔 직원에게 이건 무슨 냄새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호텔 직원이 웃으며 김치 냄새입니다. 한국인들은 매일 김치를 먹어요. 라고 답변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흥미롭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후 식사 자리에서 김치를 맛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강한 향과 맛에 놀랐지만 곧 익숙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김치를 좋아하게 되었고 심지어 홍콩으로 돌아간 후에도 한국 음식점에서 김치를 찾곤 했어요. 그러던 중 한 중국 기자가 그에게 도발적인 질문을 했어요. 김치와 태권도는 중국 것이 아닙니까? 이 질문을 들은 주윤발의 표정이 단호하게 변했어요. 그는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1980년대 처음 한국에 갔을 때부터 김치 냄새를 맡았고 태권도 도복을 입은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그런 것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이 발언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단순히 영화배우가 아니라 사실을 직시하고 소신을 지킨 분입니다. 우리가 화려한 한 스타의 삶을 상상할 때 보통 명품 의류, 고급 자동차, 호화로운 저택 등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주윤발은 달라요. 그는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며 홍콩 시민들과 함께 출퇴근을 하고 시장에서 옷을 구입하며 오래된 휴대폰을 사용하였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전 세계적인 스타인데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사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주윤발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저는 단순한 삶을 사랑합니다. 돈은 그저 숫자일 뿐이에요. 저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과 따뜻한 마음입니다. 라고 답변했어요. 이러한 그의 삶은 단순한 검소함을 넘어서 하나의 철학임을 보여줍니다. 주윤발은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추구했어요. 많은 스타들이 팬과 거리를 두지만 주윤발은 달랐어요. 그는 길에서 팬들이 다가오면 언제나 밝은 미소로 응대했습니다. 어느 날 한 카페에서 팬들이 줄을 서서 사진을 찍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자 그는 웃으며 줄 서지 마세요. 제가 직접 다가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고는 직접 테이블을 돌며 팬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는 한 분 한 분의 팬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어느 분께서 사진 찍는 게 귀찮지 않으세요? 라고 묻자 그는 웃으며 사진 찍는데 2초 걸립니다. 그런데 그 2초가 어떤 분에게는 평생 기억될 순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라고 답변했어요. 주윤발은 한국 방문 당시 예상치 못한 감동의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할 때였어요. 행사 도중 그는 시장을 방문하게 되었고 우연히 길거리에서 번데기를 팔고 있는 노점을 발견했어요. 호기심이 생긴 그는 주저없이 번데기를 한 입 먹어봤는데 그 순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었어요. 이거 정말 맛있네요. 예상보다 훨씬 고소하고 깊은 맛이네요. 그는 즉석에서 몇 개를 더 집어먹으며 주변 분들에게도 추천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작은 순간들이 그에게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주윤발은 홍콩 영화 산업이 중국 정부의 검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였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홍콩 영화는 중국 검열로 인해 너무 힘듭니다. 자율성과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이 발언은 중국 정부의 심기를 건드렸고 그 결과 그는 중국 내에서 1년간 방송 출연이 금지되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어요. 제가 돈을 적게 벌면 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신념입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검소한 삶을 실천하고 사회에 기부하며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이런 삶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힘든 경험들 때문입니다. 주윤발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생계를 위해 다양한 직업을 전전하며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주윤발은 1955년 홍콩 라마섬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그의 가족은 매우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단순 노동자로 일했고 어머니는 집안일과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생활을 꾸려나가셨어요. 어린 시절 그는 종종 학교에 가는 대신 어머니를 도와 거리에서 채소를 팔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인이 되어가던 해 가족에게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어진 주윤발은 어린 나이에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삶이 쉽지 않다는 것,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중학교를 중퇴하고 일을 시작했고 닥치는 대로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청소년 시절을 버텨왔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후 그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택시를 몰며 돈을 벌었어요. 긴 시간 운전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생계를 위해 버텨야 했습니다. 또한 식당에서 작은 중국 음식점의 설거지 일을 하며 용돈을 벌기도 했어요. 하루 종일 물에 손이 쭈글쭈글해질 정도로 힘든 일이었답니다. 호텔에서는 벨보이로서 손님의 짐을 들어드리며 팁을 받았고 무거운 가방을 나르는 일도 했어요. 시장에서는 자빌로 상인들을 도우며 짐을 나르고 가게를 정리하는 등 여러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어요. 주윤발은 돈을 벌기 위해 어떤 일이든 가리지 않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배우가 될 기회였습니다. 어느 날 주윤발은 신문에서 방송국의 신인 배우 모집 광고를 보게 되었어요. 배우가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라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오디션에 지원했는데 뜻밖에도 최종 합격했습니다. 그의 또렷한 이목구비와 신사적인 분위기가 많은 분들의 눈길을 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방송 연기 아카데미에 입학하고 정식으로 연기 수업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연기 생활도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작은 단역만 맡고 대사가 없는 역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5년 동안 무명 배우로 활동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점점 연기력이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인생을 바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986년 오우삼 감독님이 새로운 영화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영화가 바로 영웅본색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홍콩 느와르 영화의 전설이 되었고 주윤발을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는 주인공으로 내정된 것은 아니었어요. 오우삼 감독님은 캐스팅하는 것에 대해 제작사의 반대를 받았습니다. 주윤발 그는 흥행력이 없는 배우입니다. 다른 스타를 씁시다. 라는 의견이 있었죠. 하지만 오우삼 감독님은 신문에서 주윤발이 청소년 장학금을 기부했다는 기사를 읽고 그의 인품에 주목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뭔가 깊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제작사의 반대를 무릅쓰고 주윤발을 주인공 역으로 캐스팅했고 그 선택은 옳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영화가 개봉되자마자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특히 주윤발이 바바리 코트를 입고 성냥개비를 입에 물고 총격전을 펼치는 장면은 전설이 되었어요. 그 후 그는 단숨에 홍콩을 넘어 아시아 최고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가난을 벗어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세계적인 배우가 되며 엄청난 돈을 벌기 시작했지만 초심을 잃지 않았어요. 주윤발은 한국 팬들을 특히 소중하게 여겼어요. 한국 팬분들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부터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고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는 한국 음식을 좋아하며 특히 김치와 불고기를 즐겨 먹었어요. 늘 소탈한 그는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고 돈보다 여러분과의 인연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성공한 후에도 화려한 삶을 선택하지 않고 전 재산 8,100억 원을 기부하기로 결심했으며 검소한 삶을 유지했습니다. 돈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제가 죽으면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라는 생각으로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기부를 결정하고 자신의 명성을 좋은 일에 사용했어요. 이러한 삶의 방식은 많은 분들께 감동을 주었고 단순한 배우가 아닌 진정한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주윤발은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지만 여전히 검소한 삶을 유지하며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는 몇 번의 큰 위기가 있었어요. 특히 아내와 함께 겪은 가슴 아픈 사건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1986년 주윤발은 배우 진혜령과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깊은 사랑을 나누며 결혼 후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몇 년 후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된다니 두 사람은 아이가 태어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아기 방을 꾸미고 작은 옷들을 준비하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출산을 앞두고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검진 결과 태아가 탯줄에 목이 감겨 있어서 아기를 살릴 수 없습니다. 라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큰 충격에 빠졌고 결국 아이는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진혜령 씨는 극심한 슬픔에 빠졌고 오랫동안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윤발은 그런 아내를 지켜보며 우리는 다시 아이를 가지지 않기로 합시다. 당신이 또다시 이런 고통을 겪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결심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더 이상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고 대신 그는 자신이 가진 사랑을 어려운 아이들에게 나누기로 했어요. 이 사건 이후 그는 더욱 나눔과 기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윤발은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는 배우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2014년 홍콩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우산혁명이 일어났을 때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고 그는 이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어요. 홍콩 시민들이 자유를 외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이 발언은 중국 정부의 심기를 건드렸고 결국 중국 당국은 주윤발의 중국 내 방송 출연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어요. 제가 돈을 적게 벌면 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신념입니다. 라고 말하며 언제나 자신의 신념을 지키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10년 넘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필요하지 않은 소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명품 옷 대신 시장과 할인 매장에서 옷을 구입하고 고급 레스토랑보다는 길거리 음식과 전통시장의 음식을 즐겼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한 그릇의 밥과 따뜻한 침대 하나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며 소박한 삶의 가치를 전했습니다. 주윤발은 팬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어느 날 한 팬분께서 왜 항상 웃고 계신가요? 라고 묻자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행복은 단순한 것에서 옵니다. 좋은 친구, 따뜻한 음식, 그리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인생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라고 답변했어요. 그렇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한 진정한 영웅입니다. 주윤발은 단순한 스타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에게 인생의 희망을 주는 존재이며 팬분들은 여전히 따거 형님이라 부르며 존경하고 계십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돈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고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나눔이며 스타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삶이라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저는 빈손으로 태어났고 빈손으로 떠나도 괜찮습니다. 라는 말처럼 그는 마지막까지도 검소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영화배우 주윤발의 인생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과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라고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마지막 글에 저는 빈손으로 태어났고 빈손으로 떠나도 괜찮습니다. 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저도 검소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다짐하며 오늘 소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더 좋은 사연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